꽃들에게 희망을 은 불확실함에 몸을 던지는 이들의 이야기로 동화 형식이지만 어른을 위한 우화입니다. 작품 속에서 수많은 애벌레들이 목적을 모르고 기어 올라가는 기둥은 우리의 삶 혹은 현대사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스스로 질문을 하죠.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굉장한 그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꼭대기를 향하는 수많은 애벌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나 자신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펼쳐보고 싶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꽃들에게 희망을이 우리의 마음에 콕콕 노크를 합니다.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옛날에 작은 줄무늬 애벌레가 오랫동안 자기 보금자리였던 알에서 깨어나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아, 안녕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햇빛이 있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애벌레는 알을 깨고 나오는데 많은 힘을 쏟았으므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잎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잎을 또 먹고. 그래서 애벌레는 점점 크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먹고 크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그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대로의 삶은 정말 재미없는 걸.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에게 먹을 것과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다정한 그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먹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땅 위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풀과 흙, 땅속의 구멍, 그리고 수없이 작은 벌레들. 모든 것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족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벌레는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애벌레들을 만났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는 일에만 열중할 뿐 그와 얘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언젠가 줄무늬 애벌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누구 하나 삶에 대해 얘기할 상대가 없구나 하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열심히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 주위를 둘러보니 저만치 하늘 높이 솟아있는 큰 기둥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는 그 틈에 끼어서 기어가다가 알았습니다. 그 기둥은 애벌레들이 쌓여서 서로 밀치고 밀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애벌레 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애벌레로 이루어진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은 서로가 꼭대기로 오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 꼭대기에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줄무늬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봄날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여지껏 내가 생각해왔던 것을 찾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줄무늬 애벌레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모두들 왜 저러고 있는지 너는 아니? 나도 금방 왔어. 뭐가 바쁜지 설명할 시간도 없나 봐. 저렇게 꼭대기로만 올라가려고 하니까 말이야. 그는 대답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는 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그렇지만 모두가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나도 시간이 없어. 안녕. 하고 그 애벌레는 그 무더기 속으로 끼어들어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충동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넘쳐 흐르는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애벌레들이 그의 옆을 지나 그 기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로군. 그도 다른 애벌레들을 밀고 뛰어들었습니다. 제2장. 뛰어들자마자 그 무리 속에서 그가 당한 것은 충격적인 사태였습니다. 사방에서 밀어대는 바람에 줄무늬 애벌레는 마구 채이고 짓밟혔습니다. 누가 밟히고 누가 올라가느냐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뛰어든 그 무리 속에는 동료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위협스러운 존재들이고 단지 밟고 올라가야 할 발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위로만 올라가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는 스스로 꽤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올라온 자리가 고작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그는 한없이 불안해졌습니다.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의 그림자가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몹시 화가 치밀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자기 마음속의 그림자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생각해볼 여유도 없고. 이때 그의 발밑에 깔려있던 작은 노랑 애벌레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중얼거렸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했거든. 줄무늬 애벌레는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은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것이 궁금했었거든. 하지만 알려고 해도 안 되고 별로 중요한 일 같지도 않아서 생각 안 하기로 했어. 그러자 이러한 자기 말이 바보스럽게 느껴졌는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는 걸 보면 틀림없이 좋은 것일 거야. 그녀는 다시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줄무늬 애벌레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지금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겠지 뭐. 정말 그럴까? 하고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무늬 애벌레는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하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겠다는 외골의 진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 그 노랑 애벌레를 내가 어떻게 밟고 올라설 수 있단 말인가. 줄무늬 애벌레는 되도록이면 노랑 애벌레와 만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올라가는 통로를 막고 서 있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자, 내가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며 그는 무섭게 그녀의 머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노랑 애벌레의 시선을 느끼며 그는 스스로 무서운 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던 간에 정말 이런 짓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줄무늬 애벌레는 밟고 있던 노랑 애벌레에게 미안함을 느낀 나머지 아래로 기어내려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런데 갑자기 노랑 애벌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처음 너를 만났을 때만 해도 나는 저 꼭대기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지금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생각 속에서 그런 희망은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을 혐오하고 있었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나는 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싫어하는 것을 확인했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너랑 기어다니면서 맛있는 풀이나 뜯어먹는 그런 일뿐이야. 줄무늬 애벌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기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고 그는 속삭였지만 그러면 올라가는 일을 포기해야 했으므로 줄무늬 애벌레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 노랑 애벌레야. 어쩌면 우린 꼭대기에 가까이 왔을지도 모르잖아.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금방 꼭대기에 오를 수도 있을 텐데.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가장 커다란 소망이 아니란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자. 하고 노랑 애벌레가 말하자 그러자 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올라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들을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질식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행복했고 다치지 않기 위해 서로가 공처럼 둥글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자기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동그랗게 뭉쳤던 몸을 펴고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애벌레 기둥 옆에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예, 줄무늬야. 노랑 애벌레가 불렀습니다. 예, 노랑벌레야. 줄무늬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원한 그늘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쉬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잠들기 전에 줄무늬는 노랑 애벌레를 꼭 껴안았습니다. 너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은 아까 그 벌레들 틈에서 밟히고 있는 느낌과는 전혀 다른데. 나도 그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3장. 그렇게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는 풀밭에서 즐겁게 놀다가 먹고 나날이 살이 쪄갔으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애벌레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한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꼭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포옹하는 것도 지겨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에는 틀림없이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는 그에게 마음에 혼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버리고 온 그 옛날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잖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린 보지 못했잖아. 내려오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꼭대기까지 함께 올라가자. 그가 말을 되받았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하고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우리에겐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거면 되잖아. 우리의 삶은 외롭게 기어오르는 저들보다 훨씬 행복한 거야. 그녀의 확신은 대단한 것이었고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위로 오르는 삶에 대한 줄무늬 애벌레의 동경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그 기둥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가서 꼭대기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둥 근처에서 쿵 하는 소리가 연달아 3번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줄무늬 애벌레가 가보니 커다란 애벌레 3마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쭉 뻗어 있었습니다. 2마리는 죽었는지 꿈쩍도 안 하는데 1마리는 살아있는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 일 없니? 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애벌레는 헐떡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꼭대기는 그들만 보게 될 거야. 나비들만이. 그리고 애벌레는 숨이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은 너무나 심각한 나머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상한 얘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애벌레들이 저 기둥 꼭대기에서 떨어졌단 말인가? 한참을 생각하던 줄무늬가 입을 열었습니다. 꼭 알아낼 거야. 가서 그 꼭대기의 비밀을 밝혀내고 말겠어. 그리고는 노랑 애벌레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노랑 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줄무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꼭대기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올라갈 만한 곳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기어다니는 삶 자체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꼭대기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더미가 꼭대기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줄무늬의 얼굴을 보니 같이 가자고 동의하지 못하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납득이 가도록 가지 않겠다는 뚜렷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확신할 수 없으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줄무늬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 올라가는 것만이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나는 안 가겠어 하고 그녀는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는 그녀를 남겨두고 혼자 기어 올라갔습니다. 제4장. 노랑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가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줄무늬 애벌레를 찾으러 그 기둥 근처까지 갔다가 슬픈 마음으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를 발견했더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를 따라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고 있느니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간순간 원하는 것이 바뀌니 그래도 틀림없이 그만큼의 무엇인가 있을 거야. 마침내 그녀는 주위의 모든 것에 관심이 멀어지고 무감각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나뭇가지에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무슨 실뭉치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생겼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비가 되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의 말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비. 아, 바로 그 말. 하고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비가 무엇이죠? 제발 알려주세요. 결국은 내가 되어야 할 것이란다.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지. 나비는 꽃에 있는 달콤한 이슬을 마시며 꽃에서 꽃으로 사랑의 씨를 날라준단다. 만약 나비가 없다면 세상에는 꽃이 없어질 거야. 이상하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노랑 애벌레는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솜털투성이 벌레뿐인데 당신 몸속이나 내 몸속에 어떻게 나비가 들어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나요? 하고 그녀는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너의 애벌레 상태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있을 때 나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다.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인가요? 하고 노랑 애벌레는 얼마 전 하늘에서 떨어져 죽은 3마리의 애벌레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너의 겉모습은 없어지더라도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란다. 그것은 삶의 변화가 온 것일 뿐이야.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어버린 애벌레들과는 전혀 다른 거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되죠? 하고 노랑 애벌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를 잘 살펴봐.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마치 내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변화를 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란다. 다시는 애벌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지. 그동안에는 너의 눈에도 다른 누구의 눈으로 볼 때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리고 또 있지. 일단 내가 나비가 되면 참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단다. 그 사랑은 새로운 삶을 탄생시킨단다. 나비가 하는 사랑은 애벌레들이 하는 포옹과는 전혀 다른 것이란다. 얼른 가서 줄무늬 애벌레를 데려와야겠어요. 하고 노랑 애벌레는 말했지만 금세 슬퍼졌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애벌레의 기둥 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 나비가 된다면 그에게로 날아가서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에게 보여주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도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돌아왔을 때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그가 그냥 그대로 애벌레의 상태로 남아있겠다고 그러면 어쩌나. 우리는 애벌레의 상태에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기어다닌다거나 먹는다거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사랑할 수 있지 않은가. 두 개의 고치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갇히게 된다는 건 정말 끔찍해. 날개를 가진 화려한 존재로 변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단 하나뿐인 삶을 걸어야 한단 말인가. 자신이 고치를 만들면서 확신에 차 있는 한 마리의 애벌레를 보면서 또한 그녀로 하여금 그 기둥을 멀리하게 만들고 나비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채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늙은 애벌레는 비단실로 계속 자신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을 뽑아 머리에 감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한 마리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쨌든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것에 모험을 걸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 그녀는 바로 그 고치 옆에 매달려서 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니. 제대로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은데. 내가 실을 뽑아낼 수 있다면 나비가 될 수 있는 자질도 있을 거야. 제5장. 줄무늬 애벌레는 처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휴식과 영양을 취했기 때문에 힘도 세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꼭대기에 오르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특히 다른 애벌레들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러한 만남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되도록이면 노랑 애벌레를 생각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약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그쳐 먹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볼 때 그는 무자비하고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그 많은 애벌레들 가운데 그는 유별난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애벌레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애벌레들 누군가가 불평을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날 원망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험난한 거야. 마음을 굳게 먹어야 누구든지 이긴다고. 그렇게 해서 그는 목적지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지금까지 잘 견뎠지만 빛이 스며드는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익힌 기술로 간신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자리를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고치 속에 숨어버린 존재처럼 겉껍질만이 닿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 뒤에 있는 애벌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놈들을 없애야 위로 올라가겠는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굉장한 압력과 진동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애벌레 몇 마리가 아래로 떨어졌고 곧이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해졌습니다. 빛은 더욱 밝게 비춰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 새로운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기둥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그때 그 세 마리의 애벌레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일은 이 기둥에서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좌절감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래도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꼭대기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서 듣잖아. 저들이 올라오려고 하는 곳에 우린 와 있잖아. 줄무늬 애벌레는 아찔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온 것이 별게 아니라니. 결국은 아래에서 바라볼 때만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네. 저기에도 있고 사방에 있잖아. 밑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줄무늬 애벌레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올라온 기둥이 이 수많은 기둥들 중 하나라니. 이렇게 어렵게 올라온 길이 결국엔 별거 아니라니.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또 다른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고 그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노랑 애벌레와의 생활은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엇인가 알고 있었던 거야. 기다림이 용기였던가. 그녀의 말이 옳았어. 그녀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내려가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일까.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주위에 있는 애벌레들이 몸을 비틀며 꿈틀거리는 바람에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위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위에 있는 놈들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때 한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밀면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한번 힘껏 밀어보자. 위에 있는 놈들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못 올라가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갑자기 커다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줄무늬와 다른 애벌레들은 무슨 일인가 보기 위해 가장자리로 밀치며 나갔습니다. 찬란한 날개를 달고 있는 한 마리의 노란색 생명체가 기둥 주위를 빙빙 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광경이라니 기어오르지 않고 어떻게 이처럼 높이 올 수 있었을까. 줄무늬 애벌레가 머리를 내밀자 그 날개 달린 생명체는 그를 알아보는 듯 두 다리를 뻗쳐서 그를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끌려나가기 직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자 그 날개 달린 찬란한 생명체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눈길은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을 오른 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흥분을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지난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나비들만이 꼭대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나비라는 것인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노랑 애벌레와 너무도 비슷한 저 눈길. 혹시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쉽게 헤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기뻤습니다. 노란 날개를 가진 생명체가 도와준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이렇게 도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노란 생명체의 눈동자에는 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쳐다보기를 거절했던 지난날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려 했습니다. 그가 꿈틀대며 싸우는 일을 그만두자 다른 애벌레들이 미친 이를 바라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제6장. 그는 몸을 돌려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을 쭉 펴고 올라오는 애벌레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제각기 아름다웠고 그는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는 애벌레 하나하나에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내가 꼭대기까지 갔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는 일에만 열중할 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애벌레는 공연히 샘이 나서 그렇지 위로 올라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애벌레들은 줄무늬 애벌레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고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지 마. 지금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잖아. 줄무늬 애벌레는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모두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어.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그는 외침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 했던 욕망이 잘못된 것임을 말입니다.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도 나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기쁨의 눈으로 애벌레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벌레들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줄무늬 애벌레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꾸도 않았습니다. 이 즐거운 새로운 사실은 솔직히 그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행여나 사실이 아니라면 갑자기 그 기둥에 비추어지던 희망과 욕망이 사라질 것 같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려가야 할 길은 멀고 멀었습니다. 그리고 나비에 대한 꿈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덜컥 의심이 생겨서
그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잃은 채 꿈틀거리며 아무 생각 없이 밑으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나비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도 없었지만 맹목적으로 믿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떤 애벌레는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턱대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니? 땅에서 위로 기어오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야. 우리를 아무리 들여다봐. 몸속 어디에 나비가 될 만한 것이라도 들어있을 것 같으니 우리는 그냥 애벌레들의 삶이나 즐기는 게 최고야. 어쩌면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몰라. 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단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줄무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줄무늬는 아픈 가슴을 아는 채 자기의 속삭임을 들어줄 눈동자를 찾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비를 봤어. 삶에는 보다 가득한 무엇이 있는 거야. 드디어 어느 날 그는 기둥 제일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제7장. 줄무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슬픈 마음으로 지난날 노랑애벌레와 함께 뒹굴며 놀던 옛 풀밭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그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언제 나타났는지 노란 생명체가 눈부신 날개로 그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나?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듬이로 그를 쓰다듬어 주었고 특히 눈동자는 따뜻했기 때문에 그는 나비가 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의 말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날아갔다가는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줄무늬 애벌레에게 따라오라는 듯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찢어진 고치가 2개 달려있는 나뭇가지에 다다랐습니다. 그 노란 나비는 꽃이 하나에 자신의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더듬이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조금씩 이해할 것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기어 올라갔습니다. 또다시. 주위가 어둡고 캄캄해지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는 동안 노랑나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끝. 아니,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